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강, 2강에 이어서 오늘 3강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문법, 지금 이 강의의 성격이 문법만 위주로 하는, 문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자, 지금 문법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쭉쭉쭉쭉 나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되고, 지금 문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강 한 강을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돼서 뭐 8강, 9강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프랑스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강부터 약간 좀 복잡한 문법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3강과 4강은요,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 중에 하나고, 한 중급까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강에 넣은 이유는 이것이 회화에서도 그렇고, 문장 안에서 뭐 편집글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문장,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에서는 포노 페르소넬 해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포농 꽁플레멍테 해서, 자, 보어 대명사예요. 보어 대명사는요, 이 대명사는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불어에는 명사마다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복수별로 전부 다 인칭별로 또는 그 사물별로 받을 수 있는 보어로서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로 받을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로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불어 배우실 때 조금 혼돈되시는 것이, 우리말로는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예요.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요, 자,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어란 뜻이니까 목적 보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약자가 있는데, 자, COD, COE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C는 꽁플레멍이에요. 자, 보어라는 뜻이에요. 보어. 자, 그 다음에 오브제, 자, 더브제. 드는 무엇무엇의 이런 전치사라고 했는데, 자, 오브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더브제. 자, 그리고 디렉트. 자, 해볼까요? 불어는 사실 형용사도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짧고 자주 쓰이는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가 맨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접의, 직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직접 목적의 보어니까, 자, 직접 목적 보어죠. 결국 우리말로 직접 목적어예요. 자, COE는 디렉트 대신에 인디렉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 목적 보어겠죠. 결국 COD는 직접 목적어, COE는 간접 목적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직접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직접 목적 보어, 간접 목적 보어. 자, 지금부터는 제가 COD, COE로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 포농 꽁플레멍테는, 자, 보어적인 대명사라는 뜻인데요. 자, 문장 안에서 보어로서의,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D, 직접 목적어로 받을 때와 COE, 간접 목적어로 받을 때 대명사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외우시기도 어렵고 비슷비슷한 것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자, 일단은 제가 따로따로 아니고, 자, 처음에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훨씬 쉽거든요. 자, COD는요. 자, 자, 이것도 지금 인칭이죠, 여기는. 자, 인칭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자, 1인칭 복수 단수에서 1인칭, 2인칭에서는 지금
인칭 대명사겠죠. 사람만 받겠죠. 나를, 너를, 우리를, 너희들을, 당신을 뭐 이렇게 받겠죠. 자, 그런데 이 3인칭은 사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그녀를 또는 그것을, 그것을. 자, 남성 명사, 여성 명사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 보호. 자, 세오대로서의 대명사들이에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간접은요. 무, 트, 리, 누, 구.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비교하시면서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세요.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다 똑같아요. 형태가.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무나 뜨나, 누구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은 딱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간접인지 직접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오대인지 세오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문장 구조나 동사의 성격을 모르면 이것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3인칭은 구분이 확실히 되죠. 자, 3인칭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자, 세오대는 르라, 세오이는 루이. 자, 세오대는 복수형은 레, 그 다음 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세오대부터 한번 볼까요? 세오대라는 것은 직접 목적 보호라고 그랬죠. 자, 세오대는 다시 말해서 전치사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가 없는 목적어를 받는 거죠. 그렇죠? 세오이는 간접 보호이기 때문에 전치사 아를 포함한 목적어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자, je prends le métro. 자, prendre 동사 나왔으니까 한번 동사 배워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고요. 놔둘게요. 자, 이쪽에 가서 prendre 동사는요. 영어의 take 동사랑 똑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take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prendre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취하다, 타다, 먹다, 뭐 사다, 뭐 많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뒤에 le metro가 나왔으니까 타다겠죠. 자, 전철을 탑니다. 나는 전철을 탑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prendre 동사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동사 변화시킬 때 몇 군 동사? 3군 동사죠. R으로 끝난 불규칙이에요. 자,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자, je prends 이후에는 안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세요. 자, je prends, tu prends, il prend. 발음은 똑같지만 S, S, 때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3군 동사니까 어간이 막 변해요. 맘대로. 자, nous prenons 이렇게 변하고요. 그죠? nous prenons, vous prenez, ils prennent.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사실은 ONS, EZ, EN 때 붙이면 되는데 여기 왜 N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이거는요 그냥 발음의 이유예요. 사실은 펑 비음 나죠? 자, 여기서는 비음 안 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음을 안 나게 해주냐면요. EN 때 발음 자체가 어미가 발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 에 발음을 나게 해주기 위해서 N 두 번 써준 거죠. 비음을 없애준 거죠. 프렌.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음의 이유에서 철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l prenne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Je prends, tu prends, il prend, nous prenons, vous prenez, ils prennent. 이것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prendre 동사 여기서는 타다예요. 자, 전철을 탑니다예요. 자, 그러면 전철을 받아볼게요. 전철을 이제 대명사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le métro 하면 남성 명사네요. 정관사 르를 붙였어요. 자, 남성 명사일 때는 자, 이쪽을 다시 보시면 정관사 이거 지금 문장 안에서 전치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오 되겠죠. 자, 우리말로 무엇을 이런 단어가 붙으면 세오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철을 탑니다니까 자, 전철 르 메트로 자체를 대명사로 받으면 자, 세오대 이 중에서 골라야겠죠? 자, 3인칭 단수니까 요걸 고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지금 르 메트로 대신에 르를 택했어요. 대명사로. 반복하기 싫어서. 자, 그러면 뭐 너 전철 탈 거니? 그럼 대답해서 나 전철 탈 거야. 이럴 때 전철이란 단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대명사를 고르는데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르를 골랐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대명사로 받았으면요.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 르 메트로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는 동사 뒤로 와요. 목적어가.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이에요. 그렇지만 르 메트로 일반 명사를 이렇게 대명사로 받았을 경우에는 항상 동사 앞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동사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가 펑드르 동사니까 그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다시 바꾸면 je prends le métro를 다시 대명사로 바꾸면 je le prends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세요. je prends le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대명사로 받을 때는 항상 동사 앞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Il regarde la télévis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치사가 없어요. La télévision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니까 어떻게? 라로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동사 앞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regarde 동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il la regarde 이렇게 되겠죠. il la regarde. 자, 마지막. Vous aimez cette émission? 자, set는요 아직 안 배우셨는데, 자, set는 지시 형용사예요. 지시 형용사에서 이 무엇 무엇 뒤에 명사가 항상 오겠죠. 형용사니까 이 무엇 무엇. 그래서 지칭할 때 손가락으로 지칭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시 형용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미시용은 방송이란 뜻이거든요. 자,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자, 에메 동사는 좋아하다 동사예요. 자, 세트 에미시용. 에미시용이 여성 명사고 여성형 지시 형용사를 붙여준 거예요. 다음에 배울 거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세트 에미시용 그러면 이 방송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트 에미시용도 지금 전치사가 없는 세우데의 역할을 문장 안에서 하는데,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는 에메 동사 뒤로 가서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세우데에서 골라야 되고 에미시용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라겠죠. 그죠? 3인칭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라로 받으셔야 되고, 라는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에메 동사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모음 축약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나중에. 그래서 모음 축약을 잘 안 하시는 부분에서 자주 틀리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무셈에, 자, 모음에 오면 항상 연음한다 그랬어요. 무셈에 이렇게 되겠죠. 자, 무셈에 뭐 세테미시옹 이랬죠. 자, 세테미시옹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요것이 세오되니까 지금 이걸 라로 받았죠. 자, 라를 어디로? 요렇게 중간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자, 중간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 자, 라, 에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불라에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 싫어한다 그랬어요. 불어에서는 모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앞에 모음을 지우고 아포스트로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불레메 이렇게 되겠죠. 자, 불레메 이거 축약하는 걸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잘 잊어버리시거든요. 자, 불레메 이러면 자, L은 여기서 이렇게 축약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장 안에서 보면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은 구별을 못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라를 받았어요. 여기서 만약 르를 받더라도 남성형을 받더라도 축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의 문장을 보시면 른지 란지 사실은 구별이 안 갑니다. 축약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무셈의 세트 에미시옹 이렇게 물어보면 세트 에미시옹을 라로 받아서 앞으로 보내고요. 동사 앞으로 불레메 이렇게 축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세오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세오이 보세요. 세오이는 전치사 아를 동반한 목적어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 볼까요? Il donne ce cadeau à cette femme. 자, 일은 자, 그는 인칭 대명사 배웠었죠? 그는 donne 하면 돈의 동사예요. 에로 끝나는 돈의 동사예요. 그래서 돈에는 주다 동사거든요. 주다 동사인데 에로 끝났네요. 무슨 동사? 일군 동사. 그래서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Il donne ce cadeau. 자, ce cadeau를 받는 게 아니라 à cette femme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à cette femme 그 여자에게. 그죠? 이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세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시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쓰꺄도도 또 쓰는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형용사예요. 자, 지시 형용사인데 꺄도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세트가 아니라 쓰를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자, 남성형이 쓰고 여성형이 세트겠구나. 그 정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 쓰꺄도 이 선물을 그 여자에게 줍니다. 그는 그죠? 자, 그러니까 쓰꺄도를 지금 받지 말고요. 자, 아세트 파물을 받아볼게요. 자, 전치사 아가 들어간 아를 포함한 목적어를 받는 것은 세오이라고 했죠. 간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받아야겠네요. 아세트 팜 하면 여성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 단수네요. 여기. 그죠? 자, 세오이에서는 3인칭 단수는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리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대명사는 항상 동사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논의 동사 앞으로 보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l, lui, donne, 쓰꺄도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쓰꺄도도 여기서 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까지는 터치를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대명사들이 한데 다 몰려있을 때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얘가 좀 지위가 높은지 얘가 지위가 낮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간접은 lui, 직접은 le, la. 여성, 남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그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동사 앞으로 넣어주신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l lui donne 쓰꺄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Je t'envoie cette lettre. 자, je t'envoie cette lettre 하면 지금 이거는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Je t'envoie. 자, 때 아포스트로피 해서 지금 분명히 여기 동사 앞에 놓였으니까 대명사인가 봐요. 자, 축약이 됐네요. envoi로 시작했기 때문에 envoi가 모음으로 시작했죠. 자,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축약을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뜨겠죠. 뜨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제가 1인칭, 2인칭은 단수든 복수든 다 형태가 똑같다 그랬어요. 세오 되던, 세오 이던. 자, 그래서 뜨가 왔는데 몰라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볼 때는 얘가 직접인지 간접인지 몰라요. 자, 직접인지 간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다음 동사를 보시면 돼요. 이 동사의 성격상 간접인지 직접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자, 동사의 성질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envoy의 동사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자, 보내다는 볼까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cette lettre. 자, set는 지시 형용사라고 말씀드렸고요. letre는 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 자, 그리고 전치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여기서는 세오데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내가. 주어가 주니까 누구에게? 너에게. 간접이겠죠. 간접이에요. 왜냐하면 envoy의 동사는 무엇을 보내다라는 타동사인데요. 지금 여기에 세오데가 이미 나왔죠. cette letre라는 편지라는 세오데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자, 문장 구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envoyer quelque chose à quelqu'un이에요. 자, 무엇을 quelque chose는 사물이고 quelqu'un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보내다라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뜨가 남성인지 직접인지 간접인지 몰랐었는데 envoyer라는 동사의 성격상 세오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이에요. 간접이고 envoyer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축약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Je t'envoie cette lettre 하면 뜨는 여기서 간접이죠. 자, 그 다음 문장. Vous téléphonez à François et à ses amis. 자, 텔레폰의 동사. 자, 텔레폰의 동사는 전화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잘 텔레폰의 동사의 성격을 미리 익혀두세요. 자, 텔레폰의 동사는 언제나 간접이에요. 텔레폰의 깰껑, 텔레폰의 깰크쇼스가 아니라 텔레폰의 깰껑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우리말이랑 똑같죠?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니까 간접이 와야 돼요. 간접이 온다는 것은 전치사 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vous téléphonez 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téléphonez à. 그러면 아 이하의 것을 대명사로 받으면 되겠죠. 자, CO2에서 찾아서 고르시면 되겠죠. 자, vous téléphonez 하면 당신은 전화합니다. 누구에게? à François et à ses amis. 자, 프랑수아와 그의 친구들. 그죠? 자, 프랑수아라는 간접 목적어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뒤에 친구들, 그의 친구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자미 하면 세는 소유 형용사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남성형의 그 프랑수아의 친구들이래서 남성 단수의 지금 뒤에는 명사가 복수형이죠. 자, 그럴 때는 세라는 형태로 오는데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제가 소유 형용사 배우는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의 친구들에게. 자, 이렇게 간접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a를 쓰는데 COE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요. 전치사 a를 꼭 계속 써주셔야 돼요. à François et ses amis가 아니라 à François et à ses amis. 자, 간접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a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랑수아와 그의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프랑수아는 단수지만 그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하니까 복수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간접이고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간접이니까 leur죠. 레가 아니라 leur. 왜냐하면 텔레폰의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전치사 a를 항상 동반하니까 레가 아니라 leur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텔레폰의 동사 앞으로 넘겨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vous leur téléphonez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쉽죠? 자, 하나하나씩 할 때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더 편하실 거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복잡한 것을 배우시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문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세오데와 세오이는 1인칭, 2인칭은 형태가 같아요. 자, 외우실 때는 3인칭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1인칭, 2인칭은 공통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me, de. 자, 직접부터 해볼까요? me, de, le, la, nous, vous, les. 자, 간접. me, de, lui, nous, vous, leur. 자, 간접은 lui, leur. 직접은 le, la, les. 이렇게 되겠죠. 자, le, la, les. 정관사의 형태랑 똑같죠. 그죠? 자, le, la, les. 하지만 정관사가 아니에요. 형태는 똑같지만, 쓰이는 곳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대명사가 될 수 있고, 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le, la, les 다음에 동사가 오면, le, la, les가 대명사인 것이고요. le, la, les 다음에 명사가 오면 관사가 되겠죠. 이런 것도 형태가 같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됐고요. 그럼 이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 자, 보시면. 첫 번째. J'invite son frère chez moi. 자, 아시는 단어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1강, 2강 밖에 안 했는데도 아시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쉐도 배웠고, 모아도 배웠어요. 자, 쉐는 누구누구네 집에라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아는 강세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세형 언제 쓴다고요? 강조할 때 쓰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 올 때도 강세형으로 형태를 바꿔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쉐무아 하면 우리 집에, 나의 집에, 내 집에. 그죠? 자, j'invite에서 왜 축약됐나요? invite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je invite가 아니라 je invite 이렇게 축약됐고요. invite 동사는요. er로 끝났어요. invite 동사는 1군이고 초대하다, 누구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타동사니까 뒤에 직접 목적어 왔죠? son frère 하면 자, 송도 소유 형용사인데요. 지나갈게요. 자, 소유 형용사의 형태가 뭐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죠, 지금. 자, son frère 하면 그의 오빠예요. 그의 오빠나 그의 형이나 뭐 그의 남동생이나 뭐 아무튼 형제는 다 되죠. 남자 형제. 자, 그의 형을, 그의 오빠를 내 집에 초대합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럴 때 son frére를 지금 대명사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치사 있나 없나를 먼저 보세요. 전치사가 있으면 세오이, 전치사 없으면 세오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 없네요. son frère. 자, 없으면 요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자, 요 중에서 고르시고 3인칭 남성이죠. 남자 형제니까 남성 명사죠. 자, 그러면 le. 자, 그리고 어디로 보내라고요? 동사 앞이죠. 자, 동사 앞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주, 주어랑 invite랑 합쳐 있어요. 지금 모음 축약을 해서 띄어놔야 되겠죠? 자, 주 다시 원상태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invite 앞에다가 르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invite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축약해야 돼요. 그래서 주 띄워놓고, 주는 띄워놓고 다시 축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Je l'invite chez mo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쵸? 자, 이 안에 있었던 son frére를 전치사가 아니라 자, 대명사 르로 받아서 앞으로 넘긴 거죠. 그죠? son frére라는 COD 대명사를 받아서 르로 받아서 앞으로 동사 앞으로 넘기고요.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je l'invite chez moi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문제 조심하셔야 되죠. 축약까지 다 신경 쓰셔야 되니까 자, je l'invite chez mo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더 풀고요. 자, je réponds mal à tes copains. 자, 말은 부사인데요. 잘못이란 뜻이에요. répondre 동사는요. 3군 동사인데 대답하다란 뜻이거든요. 나는 잘못 대답해요. 이 뜻이죠. 누구한테? à tes copains. 자, 대답하다. 누구에게 대답하다요. 자, 텔레폰의 동사처럼 누구에게 전화하다, répondre는 누구에게 대답하다예요. 그래서 항상 전치사 아를 동반한 간접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 꽃빵 하면 자, 때도 소유 형용사예요. 넘어갈게요. 자, 너의 친구들. 꽃빵은 친구들이에요. 뭐 암이란 뜻도 있는데 암이라는 뜻이 더 큰 의미고요. 꽃빵은 뭐 또래 친구들 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나는 너의 친구들에게 잘못 대답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때 꽃빵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아가 붙어 있으니까 자, 전치사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있으니까 세오이. 자,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복수죠. 자, 복수 쭉 찾아가세요. 복수고 때 꽃빵 하면 너의 친구들이니까 3인칭이죠. 자, 복수 3인칭 leur죠. 자, 어디로 보내요? 동사 앞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je leur réponds mal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그 다음 문장. 자, 맨 마지막 문장을 할게요. 맨 마지막 문장. J'aime bien ton frère et moi. 자, j'aime bien 하면 bien은 well이란 뜻이에요. 잘. 자, 그러니까 aimer bien 하면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자, 나는 아주 좋아해요. 누구를? 자, aimer 동사는 당연히 누구누구를 좋아하다 해서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겠죠. ton frère et moi. 자, 애는 그리고 이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너의 오빠와 너의 형과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너의 오빠와 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오빠는 3인칭 단수, 뚜아는 2인칭 단수니까 합치면 자, 누가 들어가든 뚜아가 들어가면 복수가 될 때 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오데예요. 자, 세오데에서 2인칭 복수죠. 너희들. 그죠? 그래서 부 넣으시고 동사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j'aime 축약됐던 거 풀고 je 그 다음에 aimer 동사 앞에다가 vu를 넣어주셔야 되죠. 자, je vous aime. 자, 리에송했어요. je vous aime bi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는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CO 대 CO2 대명사 그 보호 대명사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다른 대명사 배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 어려웠는데 감사드립니다. Merci, à la prochaine.